이제 세 번째 시간이군요. 볼까요? 김보현, 유재빈, 최기원, 김미진, 금소연. 잘 듣고 있나요? 그래요. 이 시간에 이제 그러한 이제 제한된 일반 법률 관계로 이렇게 변해 왔는데, 그래도 안에서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대응을 할까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이렇게 인권 문제 나오면서 굉장히 급격히 변한 건 어느 시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수용자의 그 뒤로 이제 어, 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의 또 인권위원회의 어떤 설치, 운영, 또 수용자의 인권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한 어떤 변화를 겪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교정을 이야기할 때 늘 인도주의적인 처우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걸 요즘 저는 많이 느껴요. 인권, 권리 이러면 뭔가 권리의 관계는 뾰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소한 잘못들이 있으면은 형으로서 아저씨 같은 입장에서 따뜻한 어떤 정말 어떤 따뜻한 관리? 그런 면에서 혼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서로 조심해요. 자칫하면 내 권리를 침해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과하지 않나요? 당신들은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의 뾰족함들 때문에 서로가, 경계하는 부분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도 결국 사람 살이인데 늘 권리움으로 따지면은 그 부딪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커버하는 게 사실은 운영함에 있어서의 운영이 묘도 기해야 되겠지만 시설과 제도가 왜 잘 되어야 하는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건 부딪힘이 있고 지쳐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수용자 권리 구제 제도란 무엇일까? 자료로 보는 게 나았나요? 권리 구제란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교정 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취소 또는 시정을 통해서 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행영의 적정화 조치를 구하는 불복 신청 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수용자가 교정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취소 또는 시정을 통해서 수용자의 권리 보장과 행영의 적정화를 구하는 그런 불복 신청 제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권리 침해가 됐을 때 어떤 불법이나 부당함이나 적절치 못함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하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사법적인 구제 수단들. 우리 통상 어떤 소송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는 비사법적 구제 수단. 주로 이제 행정형이죠. 내부적인 행정적인 어떤 방법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꼭 그게 사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구제 수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공부했던 시찰과 첨관 등을 통해서 어떤 감시의 기능들. 자, 그러면은 하나 조금씩 살펴볼까요? 사법적 규제 수단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권리가 구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 민사, 형사소송, 헌법소원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건 한번 결정을 얻으면 뭘 가져요? 기속력을 갖죠. 법적 판단은. 그래서 기속력 있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다. 종국적이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비사법적 수단에 비해서. 그리고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금전적, 사후적 보상에 그치기 쉽고 즉시의 실효성이 있는 구제는 좀 곤란하겠죠. 계속 법적인 다툼도 있고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늘 이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지금 교정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비사법적 구제 수단보다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 늘 서로 경계하고 또는 안에서도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또 악화된 감정이 지속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비사법적인 구제 수단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거예요. 청원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나 또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교정청장의 어떤 순회 점검 이럴 때 이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원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장을 면담한다. 행정심판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국가위원회는 진정할 수 있다. 그러한 함은 어디에 있다. 이건 개봉하지 못한다. 직접 인권위원회 직원이 와서 면담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안내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조사관제, 중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사법적 구제 수단이죠. 장점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바로 해결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해서 불복 제기에 용이하다. 또 별도의 비용은 요구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실제로는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처분 기관이 소장이 또 청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장관이나 이제 지방교정청장이 그리고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바로바로 그걸 불복을 수용했을 때는 적시에 바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단점은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는 또 단점인데요. 단점은 외부 기관이 아니어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좀 곤란할 때도 있고요. 늘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해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정에 대한 법적 기속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구조 수단을 다시 진행해야 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의한 조력을 받기가 어려워서 효과적인 절차 진행이 이제 곤란하다. 이제 문제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건 이제 시찰과 참관인데요. 시찰은 뭐예요? 판사와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였죠. 참관은 어떤 연구를 위한 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소장이 허가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과연 구제 수단이냐라는 거죠. 긍정하는 견해는 일부 견해는 외부로부터의 감시 기능이 있다. 그렇죠. 판사 검사가 가서 시찰을 한다. 어떤 연구단체나 학술단체에서 또 와서 참관한다 그러면 감시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비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견해고요. 부정적인 견해는 시찰은 판사 검사의 업무상 참고를 위한 실태 파악 수단의 일종에 불과하고 참관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정 현장 공개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면에서도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 사실은 이게 이제 통설이죠. 감시 기능은 있다.
그러니 그것도 통제로 보자. 구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순한 실태 파악이거나 교정 현장 공개 정도로 봐야지 이게 권리 구제 수단성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견해이고 이게 통설로. 그럼 이제 수용자 권리 구조에 관련돼서는 그 필요성은 뭘까요? 처우의 적정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수용자에게 처우의 내용과 권리를 미리 고지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이제 우리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뭐 권리구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인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권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형기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알려주고 잘못됐으면 시정해 줘야 되겠죠. 이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서신 그 밖에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국가이혼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에 권리 구제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다 구두나 서면을 알려줘야 되죠. 이러한 경우는 행정벌을 받는다. 징벌이나 규율, 그 밖에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해 줘야 된다. 일과표도 있다 그랬죠. 시간표. 일과,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미리 알아야 된다. 구체적인 뭐 사법적 권리 구제로서의 행정소송 그 의의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행정청의 입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 구제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민형사상 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용조물 설치 권리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상의 이제 문제. 형사소송은 당연히 수용자는 소장이나 직원의 처우, 기타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 고소, 고발. 근데 헌법소원,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그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유효임을 확인받는 제도. 우리가 이걸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사법적 구제 제도고 비사법적 권리 구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장 면담,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해서 소장과 면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상 그러면 소장은 계속해서 면담합니까? 그러진 않고 이 부분에 이제 소장과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위임해서 하는 경우들이 통상 많습니다. 단지 이제 소장의 명의로 하는 거죠. 청원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 등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 그 사정을 호소해서 적절한 결정을 요하는 것. 우리가 청원한다. 이제 뭐 이것 외에도 비사법적인 권리 구조 제도들은 이제 행정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청의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해당 행정청의 직근 바로 위에 상급 행정기관 소송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구제를 요구하는 것. 우리는 행정심판은 지방교정청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죠. 현재 4개, 전국에 4개의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에 이제 변호사들 등이 참여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교정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다가 지금은 조금 명목상만 있는 것 같아요. 수용자의 고충 처리 제도 이런 게 실제로는 필요해요. 실제로 고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까? 고충 처리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징발을 받게 되거나 또 그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러니까 수용자의 고충과 그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해서 각 교정시설에는 지금 고충 처리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크게 라프하게 이야기했는데 안에서의 수용자의 권리, 인권, 또 그것에 대한 침해됐을 때의 구제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이 부분은 치료적 처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 재밌는 자료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개를 어루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가요? 그래서 공주치료감에서 수용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치료경과 함께하는 여기에는 완다라는 이름의 명이다. 걔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가명이겠죠. 이효준 군이 치료견을 만나서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이건 오늘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최근에 오늘 물론 봄비치고는 좀 많은 양이었지만 자 참고로 한번 볼까요? 느린 선율, 느긋한 쇼핑, 늘어나는 매상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봄날 여러분들이 향수를 고급 와인을 팔거나 손수건 같은 걸 판다면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잘 팔린대요. 그리고 슬픈 곡이 흐르면은 카드 판매가 증가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주는 영향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개업 음악으로 이런 거 트실래요? 안 되겠죠? 개업 음악 때는 손님의 회전율이 빠른 게 좋겠죠. 네. 자, 우선은 이렇게 참고로 듣고 정리는 뒤에 할게요. 음악으로 음악 치료사. 음악으로 병을 다스리는 매력적 분야. 또 이제 원예 치료. 식물의 노래를 들으면 요통이 사라져요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느 학교들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에 꽃을 가꾸기 교실에 했더니 굉장히 폭력성이 줄어들고 굉장히 학습 효과도 높아졌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핑크빛 감옥에선 악당이 천사 될까? 이건 이미 아주 오래전 얘기, 15년 전 자료예요, 사실. 제가 1996년부터 법무연수원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교육 자료로 교정의 어떤 치료적 어떤 교정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서
정리했던 자료들입니다. 핑크빛 감옥에서는 악당이 천사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미국에서의 자료예요. 미국의 일부 교도소에서 교화 목적으로 분홍색 단장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잠깐 읽어볼까요? 감옥 안을 예쁜 색으로 칠만 한다고 해서 악당의 천사가 되고 재범률이 뚝 떨어질까? 최근 미국의 일부 주 교도소가 교화를 목적으로 얼핏 보기에도 낯간지러운 분홍색으로 실내를 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간지 인콰이어러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의 버팔로 교도소,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 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에서 얼마 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베이커 밀러 핑크라는 분홍색으로 칠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도색뿐 아니라 타월, 커튼, 침대법마저 분홍색으로 바꿨고 한술 더 떠서 휴지까지 분홍 컬러 휴지를 가져다 놓은 곳도 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침실에나 어울릴 법한 달짝지근한 냄새가 풍겨나올 듯한 이런 분홍색을 교도소에 칠한 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물사회학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회학의 기원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회학 개론을 공부해 보면은 사회학을 시작할 때 생물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걸로 사회를 설명해 가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이름으로서의 연구소가 미국에 있네요. 생물사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르니까 칙칙한 색보다는 분홍 색깔 같은 밝은 색이 칠해진 공간에서 생활하면은 사람의 인간성이 순화되고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베이커 밀러 핑크색이란 것은 베이커와 밀러라는 두 학자가 찾아낸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었던지 그런 핑크색인 것 같아요. 밝고 따뜻한 핑크색. 저는 그 색깔을 정확히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모든 핑크색을 갖다가 모든 핑크색의 그 색지, 벽지를 제가 한번 구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교도소에 근무하던 시절에 동료 과장이 일부 사방을 도색을 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대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이커 밀러 핑크와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보면 어떤가. 대단한 실험이었죠.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어떤 수용자들이 찾아오더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힘들고 뭐 들어오면 일을 하고 들어오거나 재판을 받고 들어오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들어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늘 마음이 좀 차분하고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과장님이 하셨다는 말 듣고 감사드린다고. 아마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실험 자체를 저는 한 건 아니에요. 고작 한 사동에 방 몇 개 정도겠죠. 거기를 벽체만 분홍색으로 칠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뀌었을 거요. 누가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호세 교도소의 몇몇 관계자들은 이렇게 색깔을 바꾼 이후 죄수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부감을 가진 죄수들도 있었으나 손톱으로 벽에 페인트를 긁어내리고 한 것이 고작이었고 일부에서는 물론 불만의 소리가 높았긴 했대요. 죄수는 물론이고 그 교도관까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식이래요. 그런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약 올리는 기분이 들어 더욱 난폭해지거나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을 것 같다고 그냥 비아냥거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주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과
결부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하나 주고 싶었는데, 우선 공부를 좀 관심만 갖고 계셔 보세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오늘 공부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결정을 할게요. 리포트를 받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기말고사 때 문제를 하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